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부산 해운대 해변 근처의 논밭을 따라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셨음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셨죠. 낡은 밀짚 모자가 걸음에 맞춰 흔들렸고 할아버지는 아리랑이나 도라지 같은 옛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그 멜로디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맴돌아요. 집에 돌아오실 때는 가벼운 홍조를 띤 뺨에 손에는 들판에서 주운 야생 부추 한 다발이나 해변에서 가져온 매끄러운 조약돌 몇 개, 혹은 나뭇가지 몇 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걸 장틀에 늘어 놓으시며 자연이 최고의 의사야라고 하셨죠. 저는 그때 그 습관을 보며 웃었어요. 할 일이 없는 노인의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놀러 뛰쳐나갔죠. 하지만 이제 제 나이 60을 넘기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쌀 한 포대라도 진 것처럼 아플 때 할아버지의 말이 삶의 중요한 교훈처럼 머릿속에 울려요. 그 교훈은 제 어린 시절 친구 박순자의 쓰라린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었고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순자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작은 시골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시절이죠. 은퇴 후 그녀는 인천의 소박한 아파트에 자리 잡았고 그곳에서 그녀의 삶은 꽃무늬가 희미해진 낡은 천으로 덮인 거실에 작은 소파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이면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기 위해 베개 위에 편안히 앉았고 보리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다리를 부드러운 담요로 덮었죠. 아침밥, 보통 미역국과 김치가 곁들여진 밥 한 그릇, 은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무릎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 먹었어요. 점심 후엔 선반에서 책, 대개 오래된 소설이나 건강 잡지, 을 꺼내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죠. 그 자세로 앉아서 안경이 코에서 흘러내릴 때만 살짝 꽂혔었어요. 저녁엔 그 소파가 뉴스를 볼 수 있는 안식처가 됐어요. 눈이 감길 때까지 앉아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차츠카와 리모컨은 탁자 위에 남겨놓았죠. 제가 집에서 만든 호박떡이나 귤 한 바구니를 들고 찾아가면 순자야, 공원까지 걸어가자 다리 좀 풀자라고 타일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안경 너머로 살짝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평생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 나이에 어디 뛰어다니겠어? 그 소파는 그녀의 작은 세상, 그녀의 요새가 됐고 저는 그 습관이 배다로 이어질 줄 전혀 몰랐어요. 지난 봄 창밖벚꽃이 따뜻한 날을 약속하며 피어났을 때 모든 게 변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신선한 고등어를 사러 시장에 같이 가자고 전화했어요. 간장에 졸여서 따끈한 밥에 곁들여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다리가 솜 같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어. 저는 다 하고 있던 일, 손녀에게 줄 꽃무늬 냅킨을 뜨던 것도 내려놓고 온 도시를 가로질러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가슴이 불안으로 조여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손으로 허리를 다른 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있었죠. 눈엔 당혹감이 가득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를 불렀고 그녀를 진찰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고 초기 골다공증이 있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근육과 관절이 약해졌고 뼈도 약해졌어요. 그녀는 67세에 불과했지만 그날부터 딸이 준 손잡이에 조각이 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속삭이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텐데 그 모습은 겨울의 차가운 바람처럼 제 가슴을 조였고
제가 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 사건은 제 삶을 다시 보게 했어요. 저도 은퇴 후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아침이면 꽃무늬를 뜨개질하며 손녀들에게 줄 냅킨을 만들고, 낮엔 비 오는 날의 사랑 같은 옛 영화를 보며 TV 앞에 앉아 있고, 저녁엔 신문이나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거나 아이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가끔 새에서 4시간을 쉬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납처럼 무거워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무거운 돌을 얹은 듯 아파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뜨거운 국을 드거나 물을 따르러 일어나는 것 외엔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담요를 덮었어요. 순자의 일을 겪고 나서 더 알아보려고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서울의 지역 보건소에 갔어요. 거긴 허브차 향기와 오래된 책 냄새가 떠돌았죠. 김 박사님, 70대쯤 된 차분한 분이 주름진 눈가에 따뜻함을 띠고 제 맞은편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들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와 허리의 피가 오래된 연못의 물처럼 정체돼요.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이제 물병을 옆에 두고 1시간마다 2-3모금 마셔요. 피를 돌게 하고 더운 날 물을 받은 꽃처럼 몸을 상쾌하게 해요.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맛을 더하기도 했어요.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부드러운 베개도 샀어요. 구름처럼 폭신해서 탁자나 소파에 앉을 때 허리에 대요. 허리 긴장이 풀리고 구부정했던 자세가 펴져 자신감과 편안함이 생겼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박사님은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했고 저는 조금씩 시작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손을 하늘로 뻗어 아침 해를 맞이하듯 하고 천천히 내려요. 척추가 늘어나고 어깨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옛 친구에게 인사하듯 살짝 앞으로 숙여요. 허리의 무거움이 풀리고 자유로워져요. 보이지 않는 배낭을 벗은 듯 해요. 탁재 오래 앉아 뜨개질이나 책을 읽을 땐 손녀들이 쓰던 0.5kg 아령을 들고 10번 위아래로 움직여요. 어깨가 굳지 않고 손이 살아있게 해줘요. 물병을 아령처럼 들기도 해요. 집에서 걷는 것도 좋아요. 아리랑 같은 조용한 민요를 틀고 5분간 제자리 걸음을 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들판을 걷듯 무릎을 높이 들고요. 온몸에 피가 돌고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듯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에 약간의 스트레칭도 더했어요. 아침이나 점심 후 부드러운 매트를 깔고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긴장 없이 숨을 쉬며 발끝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어요. 바로 닿으려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요. 매일 다리가 유연해지고 허리가 가벼워져요.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박사님은 숨쉬기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무릎에 손을 얹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요. 피로가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상상을 하며요. 이분이면 피가 더 쉽게 흐르고 머리가 맑아져요. 잠들기 전에 하면 진정되고 생각 없이 잠이 와요. 예전에 좋아하던 다리를 꼬는 자세는 버렸어요. 박사님이 혈관을 누른다고 해서요. 이제 다리를 바닥에 곧게 두고 부기가 훨씬 줄었어요. 다리가 피곤하면 할머니의 오래된 나무 발판을 밑에 놓아요. 살짝 올려놓으면 무거움이 풀려요. 오래 앉았다면 다리를 마사지하라고 해서 박하향 나는 크림을 꺼내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문질러요. 지친 친구를 쓰다듬듯 5분쯤 하다 보면 다리에 가벼움이 돌아오고 박하향이 살짝 기운을 북돋워요. 움직임을 더하려고 작은 꾀를 쓰기도 해요. TV 리모컨을 방 반대편에 두고 채널을 바꾸려면 일어나게 했어요. 전화도 소파에서 멀리 두고 메시지가 오면 몇 걸음 걸어가요. 사소해 보여도 쌓이면 몸이 살아나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요. 4층에 살아서 그 작은 노력이 심장을 살짝 뛰게 하지만 기분 좋게 해요. 가벼운 가방을 들고 장 보러 가는 척하며 걷기도 해요.
전화 통화 중엔 방안을 걸어 다녀요. 딸과 일 얘기를 나누며 10분 더 움직이지요. 박사님은 다리가 피곤하면 따뜻한 찜질을 하라고 했어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짜고 종아리에 10분 올려놓아요. 저녁 뉴스를 볼 때 하다 보면 근육이 풀리고 피가 더 쉽게 흘러요. 자세도 중요하다고 해서 허리에 베개뿐 아니라 수건을 말아대기도 해요. 똑바로 앉게 하고 구부정함을 막아줘요. 거울을 앞에 두고 자세를 점검하기도 해요. 게임 같지만 효과 있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제 느낌을 완전히 바꿨어요. 몇 주 만에 다리가 저녁까지 덜 피곤하고 허리에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아프지 않아요. 목이 삐걱거리지 않고 손도 힘이 생겨 시장 가방을 들 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신문을 몇 시간 읽는 남편도 저와 함께 아파트를 걷고 투덜대며 웃어요. 스포츠 방송 보면서 가벼운 숙임을 시작했고 허리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졌다고 해요. 서울 노인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이들은 부기, 통증, 무거움이 덜하다고 했어요. 부산병원에서 낫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이면 혈전 위험이 25%, 관절 통증 신고가 3분의 1 줄었다고 했어요. 인천의 김영희 할머니는 30분마다 걷기 시작하며 다리 부기가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됐다고 했어요. 대구의 박 할아버지는 아침 스트레칭으로 뻣뻣함이 없어졌다고요. 이런 쉬운 걸음들이 큰 도움을 준다니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한국인은 논밭, 사무실, 집에서 가족을 돌보며 쉬지 않고 일하는 데 익숙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쳤지만 나이 들며 몸에 새롭게 움직임과 휴식을 줘야 오래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소파나 의자에서 잠시 일어나 방을 걷고 하늘로 뻗어 다리와 허리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래요. 친구, 이웃, 아이들과 나누세요. 건강과 힘을 지키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날이 가벼움, 에너지, 기쁨으로 가득 차길. 제 기억 속 할아버지의 들판 아침 바람처럼요. 저를 들어줘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